10월 28일 금요일 버터들의 생방송 아침이 좋다 시작합니다. 네? 요즘 마트에서 버터 사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네, 버터가 없대요. 왜냐하면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같은 이유로 삼겹살도 구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특별한 효과가 입증된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5개 학회 전문가들이 이런 방식의 다이어트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이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장기적으로는 또 다이어트 효과를 보기 힘들 수도 있고요. 네. 또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실제로도 우리가 보면은 고지방식을 권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없죠. 근데 뭐 일부에서 이제 고지방식을 먹고서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이런 카더라 이런 말만 듣고서 이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이렇게 버터 같은 고지방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요. 뭐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또 이렇게 편법으로 살을 빼면 금방 막 요요도 오고 네. 살 빼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운동으로 빼셔야 가장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어떻게 운동하기 좋을 날씨일지 알아보고 저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웨더돌콘 나와주세요. 더 친절한 날씨 외도돌 쿤입니다. 여러분, 춤도 최고의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요. 베이베베베이베. 이번 주 컴백한 트와이스의 질주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트와이스는요,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 TT로 음반 발표 나올 때 27일까지 각종 음원 차트에서 1위, 또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사랑에 빠진 소녀의 마음을 노래한 TT 들으시면서 오늘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대전 17도, 대구 16도로 1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낮에도 쌀쌀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동안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6도, 그리고 낮 기온 12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일요일은 아침에 서울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는 쌀쌀하겠지만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리지만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날씨가 맑아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월이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까지만 즐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축제를 소개시켜드릴까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그 축제는 바로 현재 전남 장성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을 노란꽃 잔치 축제입니다. 이 축제에 가시면요, 알록달록 5색의 가을꽃과 함께 울긋불긋 단풍까지 아름다운 가을을 아주 제대로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전남 장성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걱정도 잠시, 주말과 휴일 동안엔 다시 대체로 날씨가 맑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가 내린 후에는 날씨가 어떻죠? 추워지잖아요. 가을 노란꽃 잔치에 가시는 분들은 옷 따뜻하게 입고 가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감기도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저는 더 친절한 날씨 외도돌 쿤이었습니다. 안녕. 네, 잘 봤습니다. 요즘 쿤 보면은 아이돌인 걸 가끔 잊을 정도예요.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요. 네, 약간 좀 웃겨 죽겠어요. 네, 잘 봤습니다. 자,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어디 좀 떠나볼까 하시는 분들, 이분께서 특급 정보를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송글송글 리포터. 네. 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정취는 물론 맛, 건강, 재미까지 이 일석사조의 즐거움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가을의 끝자락, 고즈넉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영주로 향했습니다. 혹시 그분도 오신 걸까요? 네, 제 눈에 포착된 분들이 있었으니 아니, 부러웠나? 이거 내 사과다! 맛있는 사과로 건강 챙기면서 유쾌한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경북 영주로 지금 가보실까요? 여러분, 아주 잘 익은 사과들 보이시나요? 저는 이렇게 잘 익은 사과들 달콤한 향에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요? 하나 따먹어봐야지. 사과를 그렇게 따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따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위로 살짝 두 번 따입니다. 아, 위로 요래를 해서 똑. 아, 지금이 제철이라 그런지 잘 익은 사과가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색깔 보세요. 아이고, 먹지. 저 잘 따지 않나요? 사과에는 섬유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아침에 사과를 먹게 되면 장 기능이 활발해져 건강에 좋다고 하네요. 여러분 지금 드세요. 이렇게 많이 땄단 말이야? 아저씨 안 볼 때 하나 먹어볼까?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와, 대박이다. 얼굴만 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아삭아삭 소리 들리세요? 어우. 사과즙이 그냥 과수원에서 먹는 이 기분 모르실걸요? 제가 따서 그런지 더 맛있어요. 달달한 사과를 먹다 보니 흥이 절로 나더라고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제 얼굴처럼 작고 윤기가 철르 흐르는 사과가 맛있는 사과예요. 시청자 여러분 잘 아셨죠? 어머, 딱 걸렸어요. 아니 아버님 그럼 어떤 사과가 맛있는 사과예요? 알이 크고 육질이 단단하고 예쁜 사과가 맛있습니다. 아니 그럼 사과가 다 똑같지 않아요? 뭐 영주 사과가 왜 맛있는 거예요? 여기는 공기 좋고 물 좋고 모든 게 갖춰져 가지고 맛있습니다. 아버님 그럼 사과드립니다. 어머나. 싱싱한 사과를 직접 따볼 수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찾은 가족이 많았습니다. 힘든 기색 없이 사과 따기에 열중인 아이들. 현장 학습이라서 아이들한테 유익하고 되게 많이 즐기다 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더욱 재밌고 다양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직접 수확했다는 보람도 느낄 수 있었겠죠? 자, 지금부터 사과와 함께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영주에서 열리고 있는 사과 축제 현장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특히 사과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로는 30초 동안 사과 빨리 먹기 대회. 어유. 제가 1등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엄청난 스피드로 사과를 드신 어머니. 1등 축하드려요. 야, 한 박스를 주신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예. 두 번째 이벤트 종목은 손으로 사과 빨리 쪼개기 대회입니다. 아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1초 73 키로세. 엄청난 파워죠. 73. 시작. 1초 33. 함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빨리 하세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중국의 힘이죠. 다양한 품종의 사과를 볼 수 있는 전시장부터 품질 좋은 사과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까지 그야말로 이곳은 사과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이렇게 사과 많은 거 보셨어요? 진짜 처음 봤어요.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많고 귀한 사과들이 정말 탐스럽게 너무 많네요. 지금부터 영주 사과의 풍덩 빠져볼까요? 여기는 사과 한과 사과 조청을 만드는 곳인데요.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는 일반 한과 같지만 요 안에 사과가 숨어 있습니다. 한과네. 네, 맛이 어떨지 궁금하시죠? 사과 한과가 일반 한과보다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과 한과 같은 경우는 사과 조청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과 조청 같은 경우에는 사과의 단맛이 같이 나기 때문에 더 맛있어요. 사과 한과 외에도 사과를 이용해 만든 다양한 간식거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방의 마지막 사과와 피자와의 만남인데요. 그 맛이 궁금하시다고요? 식감이 끝내주더라고요. 사과 받아가세요. 아니 누구세요?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네, 영주시장입니다. 새콤달콤한 영주사과 받아가시라고요. 영주 시장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시장님한테 지금 영주 관심 있냐고. 유명한 거예요? 영주사과는요, 이 소백산의 영향으로
일조량이 많은 데다가 또 일교차가 커서 아주 달고 조직도 단단하고 또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최고죠. 그럼 이 축제 기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 축제는 10월 30일까지 합니다. 이 부석사 오르는 이 노란 단풍잎과 함께 빨간 사과, 맛있는 사과 많이 드시러 오십시오. 이번 주말 사과와 함께한 영주 여행 어떠실까요? 저도 그 하루에 사과 하나씩 꼭 먹을 정도로 사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번 이거 축제 언제까지라고요? 이번 축제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그 열리는 장소가 영주 부석사 가는 곳에 그 길목에 영주 사과 축제가 진행되니까요. 부석사도 보고 영주 사과 축제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은 정보 잘 봤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서재경 씨가 준비하셨는데요. 네. 서재경 씨가 판타지 세계에 다녀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영화 반지의 제왕 다들 아시죠? 두 눈을 사로잡았다 아주 매혹적인 판타지 영화인데요. 제가 그 판타지 세계를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해외가 아니고 우리나라인데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저 재경이가 말입니다. 바로 다녀온 것은 바로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광명동굴. 여기서 바로 판타지 세계가 펼쳐진다고요. 이 광명동굴은 금속 광산으로 처음 문을 연 곳인데요. 이후에는 새우젓 보관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수도권 유일의 동굴. 100년. 최근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재탄생했죠. 와인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와인 동굴부터 모두 함께 즐기는 음악회까지 폐광의 이미지에서 완벽하게 탈바꿈한 광명 동굴. 여기에 판타지까지 더해진다니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판타지 세계가 펼쳐질까요? 지난 22일에 개막한 광명동굴 국제 판타지 페스티벌.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것은 이 전시회였습니다. 인물화도 풍경화도 아닌 이 독특한 그림들 모두 이 판타지를 컨셉으로 한 작품이라는데요. 광명동굴이라는 아주 독특한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동굴하면 판타지인데 이 페스티벌 또 컨셉 디자인 공모전 또 판타지 전문 영화제 모든 것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굴하면 판타지 맞습니다. 저도 전시회를 둘러봤는데요. 마치 미술관이 동굴 안으로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판타지라는 소재랑 이런 동굴 이제 리폼된 그런 형태의 그런 장소성과 되게 매칭이 잘 되는 것 같고 일반적인 이제 전시회보다도 이런 동굴에서 이렇게 전시가 됨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되고 이런 점에서 되게 많이 뿌듯하다고 이제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판타지를 즐기고 있던 중에 아주 깜짝 놀랄 뻔했지 뭡니까? 바로 동굴 지하에 용이 살아 있었습니다. 무게는 무려 800kg, 그 길이만 무려 41m. 동굴의 제왕이라 불릴만 하죠. 그리고 이 친구도 있었습니다. 비슷하죠? 정말 신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큰 용과 골룸이 그대로 와 있습니다. 이 광명 동굴에. 정말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라 사람들에게도 인기 만점,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신기해요. 진짜 같아요. 용이야 너무 좋아. 길을 받아야지. 아니 그림으로만 봤지 안 봤죠. 근데 얘는 실물 같네. 만들어 놓은 거라도 실물 같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용처럼 보이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바로 판타지 영화 특수효과 팀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반지의 제왕 제작팀이라고 합니다. 반지의 제왕은 우리나라에서 사랑받은 판타지 영화의 대표주자. 영화에서도 실제 살아있을 법한 용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반지의 제왕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죠. 골룸. 모두 광명동굴에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모이는데 살짝 힘들었다는데요. The dragon, if you were to stretch it out, is actually longer than an aeroplane. So we had to make it in small pieces that would fit inside the hull of a cargo aircraft and bring it all here. 그 노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동굴의 제왕도 없었겠죠?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제작한 것을 이 동굴 속에 갖다 놓으니까 정말 이 영화 속의 판타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판타지 페스티벌 기간 동안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었는데요. 준비하는 사람들로 분주했던 동굴 예술의 전당. 그 틈에 또 이 친구 또 있네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바로 동굴에서 즐기는 영화 상영 판타지 단편 영화제를 준비 중이었는데요.
상영했던 영화들 중에서 최고의 작품을 가린 시상식도 진행했습니다. 이날 수상자들에게는 해외 판타지 콘텐츠를 직접 배워볼 수 있는 등 특전이 제공된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판타지 영화 제작자가 탄생하길 기대합니다. 알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진짜 즐거웠고 내년에 정말 기대되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판타지 페스티벌이 많이 열리고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심 속 판타지의 세계를 만날 수 있었던 광명동굴 국제 판타지 페스티벌,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네요. 쭉이요. 네, 아침을 열어주는 대중문화 아열대 핫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한결같이 쭉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데뷔한 지 벌써 20년이 됐고요. 기념 공연을 펼친다고 하는데 그 주인공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10월의 마지막 날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 할로윈을 즐기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화면으로 그 기분 먼저 만끽해 보시죠. 자, 무심코 옷장문을 여는 아이. 자, 이번에는 공포영화의 주인공이 등장했네요. 이런 장난들이 허용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할로윈데이인데요.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미국 전역이 할로윈 때문에 들썩들썩하답니다. 올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할로윈 캐릭터는 단연 이 사람 도널드 트럼프예요. 와, 공포스럽네요. 우리나라에서도 할로윈데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인데 해마다 할로윈데이가 되면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가 이태원이겠죠. 와. 네, 그런데 이 이태원 거리에서 유난히 눈길을 끄는 곳이 있습니다. 자, 입구부터 심상치 않은데 마치 놀이공원에 마녀의 집을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원래는요, 칵테일로 유명한 이곳인데요. 할로윈 기간을 맞아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게 곳곳에 이런 장치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그래요. 단지 이것뿐이라면 약간은 좀 심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곳 직원들이 그야말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는 이벤트가 또 있다고 해요. 보시죠. 부산행 기차 안에서 많이 보셨죠? 이 좀비가 그대로 다시 직원들에 의해서 재탄생했어요. 큰 공원이나 테마파크에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할로윈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꾸며놓았습니다. 이 좀비들의 임무는 물론 당연하죠. 네, 오는 손님들을 놀래키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손님을 다 내쫓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해주고 And I 있네요. think all the other persons didn't expect, but I was really scared. 이렇게까지 되게 할로윈 분위기 내고 막 이렇게 좀비들 다니는 곳은 본 적은 없어요. 자, 좀비의 업무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강타하는 좀비들의 모습. 별다른 말을 건네지 않아도 이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손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거리에서 만나면 정말 뭐 무섭겠죠. 사진도 찍고요. 분장도 힘들지만 저희가 이렇게 분장하고 나서 손님들 놀리키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노니까 저희도 신나고 즐겁게 재밌어요. 자, 이번 주말에는 더욱 본격적인 파티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랄 만큼 이색적인 할로윈 즐기고 싶다면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태원이 젊음으로 가득한 곳이라면 이곳은 고즈넉함이 매력인 정동 일대예요. 그런데 이곳에도 할로윈을 준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네요. 자,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은,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기는 어려운 세계의 유명 셀러브리티부터 똑같죠. 친숙한 하이류 스타도 있고요. 실물과 가까운 모습으로 만들어진 그들의 인형을 만날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덕분에 외국인들의 관광 코스로도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역시 뭐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뿐이죠. 사진 많이 찍고 계세요. 不能看到它的真人，但是在蜡像馆里面看到也很不错。 자, 이곳 역시 평소와는 달리 곳곳을 할로윈 분위기 물씬 나는 장식들로 꾸며놓고요.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밀랍 박물관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움직입니다. 캐릭터인데. 이번 주말 이곳에서 마녀를 찾아내는 관람객에게는 사탕을 증정하는 작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는 좀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야간 대장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재밌겠죠. 시즌에 맞아서 관람객 여러분들이 밀라비년과 함께 좀 더 이색적인 이벤트를 경험하셨으면 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근데 박물관 폐장 시간이 다 돼서 찾아온 이 사람들. 오늘입니다. 금요일 밤에 펼쳐질 헬로윈 패션쇼 리허설을 하기 위해 온 모델들인데요. 한국 귀신의 유니폼, 소복도 눈에 띄죠. 헬로윈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뭔가 처녀 귀신인 역할을 해보고 싶어서 해보게 됐어요. 네, 세계 각국의 대표 귀신들, 모델 전공 학생들이 특별한 헬로윈을 위해서 직접 의상까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밤에 거리에서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무섭겠죠? 저희가 행사 당일날은 완성도를 높여서 덕수궁부터 시청까지 이 거리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곳 밀라비녕이 있는 이곳까지 와서 저희가 이제 할로윈데이를 위한 패션쇼를 하는데 혹시 근처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 아주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귀신이 무서우셨다고요? 재미있는 헬로윈 이벤트를 통해서 공포심을 좀 날려보고 재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시청자 여러분, 피아니스트 작곡가 양방원입니다. 네, 제1교포 출신으로 뉴에이지 음악가이자 피아니스트로 잘 알려진 분이죠. 양방원 씨, 데뷔 20주년을 맞았네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성원 덕에 제가 지금까지 음악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팬분들을 위해 제가 나름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뜻깊은 해를 기념하며 발매된 베스트 앨범에는 귀에 익숙한 음악이실 겁니다. 프론티어의 재탄생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의 변신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죠. 우리 음악과의 접목도 시도했던 양방원 씨죠. 한국인으로서 국악적인 정통적인 요소를 자기 음악 안에 넣어서 반응을 시켜서 만드는 게 재미가 있지. 그런 생각으로서 국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된 한국과의 오랜 인연. 그래서인지 이 고유의 국악을 바라보는 시선도 남달랐는데요. 이렇게 피아노로 치면 아주 서양적인 느낌이지만 이 같은 종류를 국악의 전통악기로서 연주를 하면 전혀 다른 맛이 되죠. 같이 함께 만들어 본다. 거기 중심에 있는 것은 우리 음악이다. KBS 다큐멘터리 참하고도 뛰어난 영상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배경 음악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요. KBS 다큐멘터리 참하고도의 음악을 담당하면서 다큐멘터리 음악을 소품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으로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지난 세월 음악적인 실험을 계속해왔던 피아니스트 양방원 씨. 다음 달 초에 한국에서 자신의 음악 활동을 아우르는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시청자 여러분과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11월 3, 4, 5일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20년을 달려온 그의 음악, 진화하는 양방원의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열대 하디슈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법으로 해결해보는 법대로 합시다 시간입니다. 조그론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사연인가요? 네,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을 험담하는 건데요. 이렇게 쉽게 내뱉은 험담 한마디가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명예훼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며칠 전 제작진 앞으로 억울한 심경을 전해온 제보자 이 씨를 만났습니다. 이게 진짜 1년 전 의도치 않게 벌어진 직장 동료와의 폭행 시비. 맞을 것 같기도 했고, 그다음에 거기 아이들도 있는 곳이었고, 일단은 112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까지 출동했다던 그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네, 당시 이 씨는 서울의 한 영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 사람은 직장 동료 김 씨. 또래였던 두 사람은 평소 가까이 지냈다는데요. 얘기 들었어?
어제 정 선생님 말이야. 네, 그런데 김 씨에게는 치명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험담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것. 아, 나쁜 습관이네요. 10년 정도 같이 알고 지낸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속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오랫동안 알고 지내다 보니 설마 하는 마음에 김 씨와 스스럼 없이 사적인 얘기도 나눴다는데요. 선생, 잘 왔어. 일로 와봐. 어느 날 이 선생 인사해. 이번에 새로 입사했어. 어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잘 부탁드릴게요. 손 잘 지내봐. 이 씨는 김 씨로부터 갓 입사한 동료 박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잘 지내봐. 그 이후 김 씨의 나쁜 습관이 또 시작됐는데요. 이 선생 정신병원에 있었잖아. 나 소름 끼쳐 죽겠어. 그 정도로? 그래. 뽑아야지 안 되니까. 이 선생님. 김 씨가 이 씨의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일까지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쌤들, 점심 맛있게 먹었어? 네. 저 수업 들어가요. 빨리 가. 하지만 이 씨는 뒤에선 험담을 하고 앞에선 웃음을 보이는 김 씨의 이중성을 뒤늦게야 알게 제가 됐다는데요. 정신과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정말 친자매 같았는데 이제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저는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고 그 원어민들한테도 제 욕을 다 해더라고요. 김 씨의 험담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여러 동료들이 함께 이용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이 씨의 험담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심하네요. 완전 내숭 아주. 아우, 내가 얘기했잖아. 최 선생님도 조심해요. 험담의 여파인 걸까요? 오해가 쌓인 직장 동료들은 하나둘 이 씨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자기네들끼리 막 소근소근거리고 있고 제가 가면은 막 피하는 거예요. 이 씨는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괴로운 날을 보내야만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선생님, 내 남편 일용직이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네? 아니, 그런 사실 자체를 김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진짜 어이없네. 어쨌든 다른 사람 또 누구한테 말했냐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만 다녀봐.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정작 소문을 낸 건 김 씨인데 이 씨가 이를 뒤집어쓰게 된 상황.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는데요. 대답하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겠다고. 전후 사정도 모르고 화가 난 박 씨가 이 씨에게 발길질을 한 겁니다. 이 일로 평소 허리가 안 좋았던 이 씨는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됐는데요. 등 쪽에서부터 어깨까지 그 신경이 너무 불을 타는 듯한 좀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서류상으로는 2주가 나오겠지만 실제 치료는 6개월이 걸린다고 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했던 이유로 이 씨는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억울한 건 전혀 저한테 미안하다거나 이번 사건으로 어떻게 그런 얘기는 전혀 오간 게 없어요. 이 부분 가지고 명예훼손을 고소하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그 친구가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씨는 사고로 다친 허리의 통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다는데요. 아무도 못 믿겠는 친구도 이제 좀 정리하게 되고 저 친구도 내 욕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내가 험담했다는 증거 있어? 어디 가서 말하기만 해봐. 가만 안 있어. 난 들을 데밖에 없다고. 대체 나한테 왜 이래? 오히려 난 피해자야. 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험담. 과연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할까요? 법대로 풀어봅니다. 있죠. 이런 일. 예, 있어요. 자, 이렇게 제3자의 험담이 동료 간의 폭행 시비로까지 번진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 그 남의 험담을 하고 다녔던 김 씨가 원흉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네,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뜨렸다라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이 되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이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딱 한 사람한테만 말을 했다, 그런 험담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이제 전파 가능성이 있다,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명예훼손
된다고 하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험담이라고 하면 사실이 아닌 내용이거나 아니면 좀 부풀려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실을 전달할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사실로서 험담을 해도 이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의 유포의 경우보다는 처벌 수위가 조금 낮아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실을 말을 했을 때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영상에서도 확인하셨다시피 요즘은 이제 실질적인 그 말로 전하는 험담도 험담이지만 SNS나 단체 채팅방에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험담도 꽤 심각하거든요. 왕따도 시키고 이런 부분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험담을 한 경우면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이 되는데요. 이렇게 비공개 대화방에서 대화를 했더라도 그 대화를 나눈 사람들과 뭐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대화를 나눌 상황이라든지 대화 후에 그 사람들이 피해자를 대화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명예훼손이 역시 성립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고자 할 때는 좀 어떤 증거들을 확보해 두면 좋을까요? 인터넷으로 이제 뭐 악성 댓글이라든지 뭐 문자 등으로 명예훼손이 된 경우라면 이제 캡처를 하시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가해자의 그런 진술, 험담을 들은 증인들의 진술을 뭐 진술서라든지 아니면 녹취하는 방법으로 확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예훼손은요, 맨 처음에 그 사실을 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요, 그 내용을 듣고 또 전달한 사람들 모두 처벌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다른 사람의 험담은 얘기를 하지 않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험담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재미로 하거든요. 습관이에요. 네, 습관성도 있고. 근데 이 재미, 그 습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남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단점을 꼬집기 전에 일단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방송 보시면서 나의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속 끓이지 마시고요. 법률 홈닥터나 저희 제보 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실종자 수가 대략 한 2만 명 정도래요. 생각보다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가 시작됩니다. 자, 최재한 경사가 준비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27년 가까이 실종된 자식을 애타게 찾고 있는 한 엄마가 있습니다. 그 사연으로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 시작합니다. 저는요, 25년 돼 5살 먹은 딸을 잃어버렸어요. 이름은? 이름은 김은신입니다. 김은신. 그 여성은 딸을 찾았을까요? 경기도 포천의 한 마을에서 영상 속 사연의 주인공 서맹임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네요. 앉으셔요. 이거는 전단지 찍어서 아직 잊어버렸을 때. 몇 살 때 잊어먹으신 거예요? 5살 때요. 아이고, 5살 때 잊어버렸는데 지금도 눈에 선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동안에 힘들었죠. 실종 당시 김은신 씨의 나이는 5살이었습니다. 제일 예쁠 텐데요.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충격으로 서 씨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는데요. 약이 많아. 10년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약을 복용 중입니다. 잃어버린 딸내미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을 쓰다 보니까 그런 병이 생긴 것 같아요. 27년 전 서맹임 씨 부부는 헤어졌습니다. 당시 딸 은신 씨는 남편의 손에 맡겨졌는데요. 그 후로 서 씨는 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실종된 걸까? 어느 날 서 씨의 남편은 딸을 데리고 서울 상봉터미널에 들렀는데요. 남편이 이곳에 은신 씨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은신 씨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이고. 내가 잊어버렸으면 어떻게라도 찾았을 텐데 잊어버린 다음 해 잊어버리고 2년인가 된 후에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 찾고 돌아다니고. 딸이 소식을 들은 서맹임 씨는 그날 이후 거리로 나섰습니다. 전단지 찍어서 한 8,000장 만들어서 구리, 충청도, 경상도, 광주 다 다녀봤어요. 김은신 씨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방송에도 출연합니다. 저는요, 25년 돼 5살 먹은 딸을 잃어버렸어요. 이름은? 이름은 김은신입니다. 은신.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그렇죠? 죽기 전에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맹임 씨가 딸과 헤어진 지 어느덧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신 씨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김은신 씨가 사라졌을 당시의 터미널 모습입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예전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현재 은신 씨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추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일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CCTV가 보편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시기이다 보니까 사라진 딸의 행방을 찾기엔 이미 어려워진 상황. 당시 은신 씨를 목격한 사람은 혹시 없을까? 30여 년간 그곳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상인을 만났습니다. 애 좀 안고 있었다 하려고 했는데 잊어먹는 경우도 많아요. 아이를, 남의 아이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바로 있었어요. 은신 씨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추측만 가능한 상황인데요. 당시 아이가 아빠가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빠를 찾겠다고 돌아다니다가 실종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또 아이를 누군가가 범죄로서 이용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을 가능성 역시도 배제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지금에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신 씨는 어떻게 변했을까? 저희 경찰이 전문가의 도움으로 은신 씨의 몽타주를 제작해봤습니다. 서맹임 씨는 딸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잡았던 손을 놓친 게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27년의 세월은 후회로 가득합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내 손으로 해서 먹이고 싶고 먹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못 해줬거든요. 너무 사는 게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함께했던 시간이 짧았기에 딸에게 미안한 뿐이라는데요. 은신 씨와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서맹임 씨. 딸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 있을지라도 한 번만 엄마 좀 만나주라. 부탁할게. 사랑해, 은신아. (1989년 9월 1일) 서울시 중랑구 상봉터미널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 중인 김은신 씨. 27년이 지난 지금도 가족들은 여전히 김은신 씨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아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네, 가장 예쁜 나이에 이제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어버린 건데, 최장경 선생님, 27년 전 이 실종된 김은신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은 27년 전 김은신 씨의 어머니 서맹임 씨의 모습이고요. 네. 이 사진은 1989년 9월 1일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김은신 씨의 모습입니다. 은신 씨의 신체 특징은 볼에 바늘로 꿰맨 흉터가 있고요. 목 뒤에 바늘로 뜬 검은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27년이 흐른 지금 현재 33살로 추정되는 김은신 씨 몽타주입니다. 네. 자,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신 분이거나 네. 혹시나 아시는 분은 경찰청 혹은 한국복지재단으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계절이 가을과 겨울의 경계에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이 가을 좀 더 즐기고 싶은데 역시 가을은 걸어야겠죠. 이 걷기 좋은 길을 김상태 씨가 알려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길 위를 걷는 남자 김상태입니다. 자, 청명한 하늘, 시원한 바람, 단풍으로 물든 숲. 지금이 딱 걷기 좋을 때입니다. 자, 특히 다음 달 6일까지는요. 정부가 지정한 가을 여행 주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지리산 둘레길에서 가을의 정치 흠뻑 느껴보시는 건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부터 가볼까요? 하늘 높죠. 바람도 적당히 차죠. 이럴 땐 걷는 것이 답입니다. 하지만 이 멋진 가을은 왜 이렇게 짧기만 한 걸까요? 지금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니 부지런히 길 여행. 가을은 걷기 참 좋은 계절이죠. 오늘 날씨도 좋고요. 오늘 저와 함께 지리산 둘레길 함께 걸어보시죠. 이번 길 여행은 지리산을 품은 고장 전북 남원으로 떠나봅니다. 총 22구간의 지리산 둘레길 중 난이도는 하 14.7km의 주촌 운봉 구간을 걸어볼 건데요. 저는 요 구간의 중간 노치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걸었는데요. 참 상쾌하더라고요. 노치마을 잘 찾아왔네요. 자, 오늘 여행의 시작은 이 노치마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오늘 저 혼자 가는 거 아니죠? 네. 상태 씨.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지담 해설사와 함께했습니다. 이 노치마을. 근데 왜 여기로 오라고 하셨죠? 여기는 그 주천에서 운봉 구간의 가장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면은 계곡 그리고 숲길로 이어지는 구간을 잘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먼저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때묻지 않은 시골 풍경이 참 정겨웠습니다. 선생님,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이거는 노치마을 당산나무인데 느티나무입니다. 500년 되어서 지금 현재 보호로 받고 있죠.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500년 된 느티나무. 바위돌처럼 단단하게 굳은 나무가 이 마을의 역사를 말해주듯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와, 진짜 커요. 정말 크죠? 우와. 500년 된 나무. 거대하네요. 얼마나 크냐면요. 성인 남성 2명이 하나도 안 잡힐 정도였습니다. 야.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여기 뭔가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국내 유일의 마을. 이 노치마을이 유일한 마을이라고 하네요. 네,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국내 유일의 마을이죠, 여기가. 백두대간이 지리산의 고리봉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있어 그 명성이 자자한 노치마을. 하지만 아픈 상처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 때 이 백두대간에 우리나라 지맥의 맥을 끊기 위해서 여기다 이 목돌을 심었습니다. 목돌이요? 네, 목돌. 그 목돌이 의미가 뭡니까? 목돌. 목돌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맥을 끊기 위해서 목을 조르는 그런 돌이라 해서 목돌이라고 하고 있죠. 마을에선 민족의 아픈 흔적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이 역사의 흔적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야, 이 낙엽 밟는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낙엽을 밟으며 걷는 것도 낭만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벽에 달려있는 요건 뭘까요? 자연스레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자기의 어떤 소망과 소원을 담아서 이게 걸어두면은 이루어진다는 그런 소원목을 걸어두는 장소입니다. 아하, 지리산 둘레길을 찾은 관광객들이 남긴 소원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건강, 결혼 등 다양한 소원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장가 가자! 저도 정성스레 소원을 적어봤습니다. 걸어볼까요? 자, 우리 가족의 건강, 그리고 우리 ETV 아침이 좋다. 시청률 대박입니다. 제 소원 꼭 들어주세요. 이루어질 겁니다. 네. 소원 하나 빌었을 뿐인데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졸졸거리는 시냇물에 떠있는 징검다리를 건너니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울창한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를 맡으며 숨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자연스레 힐링이 되는데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야, 이 공기향이 너무 좋은데?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관을 보며 걷는 길이라 정말 힘든지도 몰랐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이 나무가 희한한데요? 말로만 듣던 열리지가 눈앞에 딱! 자, 두 나무가 하나로 합쳐진 열리지는요, 한 번 만나면 떨어지지 않아서 지극한 효성과 끈끈한 부부애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나무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약속하면 헤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해로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이렇게 신기한 사랑나무를 두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렇죠. 사진 한 장 이렇게 남겨야죠. 열리지를 뒤로하고 자연의 소리를 벗삼아 저는 또 걸었습니다. 지금 밑에서 물소리가 들리거든요. 주천 운봉 구간의 하이라이트. 자, 여기가 바로 구룡폭포입니다. 우와! 여러분께 구룡폭포의 시원함을 보여드립니다. 드디어 맞이한 구룡폭포. 장엄한 모습에 입이 딱 벌어졌는데요. 길이 30m의 폭포는 가파른 절벽에서 급하게 낙하하는 것이 아니라 완만한 경사의 바위를 타고 미끄러지듯 쏟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원하시죠? 폭포에 오니까요. 제가 잠깐 이게 득음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무슨 소리냐면요. 보시면 압니다. 갈까 부다 한 잔 드신 분. 밤에 가끔 보이는. 아무도 안 계셨어요. 다행이었어요. 얼쑤! 득음의 경지에 이르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온 힘을 다해 목을 틔우고 난 후에 둘레길을 쭉 걸었더니만 배가 고프네요. 그렇죠. 식사가 시대가 됐어요. 이 지리산에 왔으면 꼭 이건 먹고 가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꿀꿀이. 꿀꿀이? 여러분 아시겠나요? 그렇습니다. 꿀꿀. 지리산에서 키우는 흑돼지였네요. 사실 흑돼지 하면은 제주 흑돼지가 유명하거든요. 지리산 흑돼지 뭐가 다릅니까? 제주 흑돼지하고. 일교차가 큰 해발 450m 이상의 그 지리산 고랭지에 생산되어 육질이 단단하면 지방 맛이 고소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합니다. 제가 오늘 이 지리산 흑돼지를 좀 맛볼 수 있습니까? 아, 물론 충분합니다. 저희 오신 김에 저희들한테 좀 사과도 좀 주고 일도 좀 해주시고 가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만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짜는 없네요. 제가 공짜를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된 일손 돕기, 사료 주는 것부터 아늑한 우리를 만드는 것까지 아우 정말 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흑돼지를 상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즐거운 거 맞으시죠? 네. 여행 프로그램입니까? 체험 삶의 현장입니까? 같이 한 공간에 있었더니 흑돼지들과 참 많이 친해졌어요. 아이고 이제 지리산 흑돼지 이제 저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도. 진짜 주실 거예요? 드시고 말고 고생하셨습니다. 흑돼지 먹는 겁니까? 아, 예, 물론요. 흑돼지 잡아도 되겠습니다. 지리산 흑돼지 제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한 자 먹어라. 흑돼지 전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제주돈 아니죠. 지리산 흑돈입니다. 뭐 열심히 여행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까 저 먹어도 되겠죠? 네? 우와, 지리산 흑돼지 제대로 먹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요요 두툼한 것 좀 보십시오. 겉은 노릇노릇하면서도 육즙이 빠지지 않도록 구워주는 게 포인트고요. 이제 맛있게 먹을 준비만 남았습니다. 지리산 흑돈을 아주 맛있게 먹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흑돼지에는 당귀가 어울리거든요. 돼지의 그 잡내를 말끔하게 잡아줍니다. 예. 잘 구워진 고기 한 점을 멸치젓에 콕 찍어 한 쌈 하는데요. 드시고 맛 평가를 먹이세요. 너무너무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 한마디로 식감이 살아있다. 씹을 맛이 있다. 네네. 오, 이런 느낌인데요? 네. 알아서. 네, 쌈 싸기가 무섭게 입속으로 직행, 그리고 또 직행. 아우, 아침부터 공기, 아우, 이 고기 당기네요. 자,
야무지게 제가 한 상 비웠습니다. 이번 주 지리산 단풍이 절정이라고 합니다. 지리산 둘레길도 쭉 둘러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지리산 흑돼지도 꼭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먹을게요. 네. 너무 맛있어. 이번 주말에는 지리산 둘레길에서 보다 깊어진 가을 향기를 느껴보는 건 어떠세요? 다음 길 여행은 어디일까요?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그 사이 대부분 지방은 5mm 안팎, 제주와 남해안 지역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란 말이 있죠. 오늘 한낮에 서울과 대구가 16도, 광주는 18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계절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6도, 한낮에는 12도에 머물겠고요. 일요일 아침에 서울이 3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동해안을 제외하고 그 밖에 대부분 지방에선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것, 가을에 단풍이 드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 단풍은요, 겨울을 앞둔 나무의 생존 방식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으로 가는 물과 양분을 차단하는데요. 그러면 엽록소가 점점 파괴되면서 녹색은 옅어지고 녹색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다른 색들이 드러나면서 울긋불긋 아름다운 단풍이 되는 겁니다. 자기만의 생존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단풍, 이번 주말 동안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요. 단풍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친절한 날씨 노은지였습니다. 야, 정말 완연한 가을이 됐습니다. 네. 근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고 요즘 책 읽는 사람 보기가 참 힘든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하면서 저를 쳐다보세요. 저도 그렇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성인 독서율이 불과 65.3%로 갑니다. 1년에 책을 한 권 이상 읽는 성인의 비율이 그 10명 중에 7명이 채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 우리 모두 좀 저를 포함해서 책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두 분도 다 그러신 거 맞죠? 네. 그럼요. 네. 그러면 이번 주말에는 저희 이렇게 책 한 권씩 다 읽고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우후!